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저희 학회는 통증 조절만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아픈 거를 사라지게 할까, 이 부분만 고민하는 학회인데요. 통증에 오래 시달리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드니까요, 그 점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기신경치료 개요는 좀 아셔야지 되겠죠. 그냥 전기치료예요. 전기치료고요. 이 전기치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 기간 동안 발전하면서 전기치료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효과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하나씩 발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의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현재도 발전 중에 있습니다. 전기신경치료는요, 1990년에 시작이 됐어요. 전기신경치료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나타나는 심한 통증의 원인인 염증성 통증, 그리고 모든 통증의 탁월한 통증 조절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단축돼요. 그리고 회복 속도도 아주 빨라요.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요, 전기신경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다른 치료 못 받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단 숙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올라온 선생님들은 치료를 잘해요. 근데 아직 수련 중인 선생님들도 실제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좀 반감하긴 합니다. 이제 전기신경치료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신경치료는 종류가요, APCT라는 방법, EMB, ERT, MBT, MRT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간단히 언급드리면, APCT는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현실적이고 급한 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통증을 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원 갔더니 아픈 게 좀 사라지고 줄어들었어.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APCT입니다. 얘는 통증 조절이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환자 사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걸어 보실게요. 예, 커튼 한 칸까지만 왔다가 돌아오실게요. 돌 수 있을까요? 예. 자,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신데 급성이에요. 터졌어요. 꼼짝도 못하고 다리를 들지도 못합니다. 이런 환자가 오셨어요. 물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하셨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 저희가 일주일 만에 해결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치료 후 일주일 뒤 결과입니다. 한번 걸어보실까요? 네. 조심. 노막이 크니까 좀 줄여놓고 제가 대신 설명을 좀 할게요. 아까 처음에 한 일주일 전에는 걷지도 못했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잘 걸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1차 치료입니다. 이게 APCT라는 치료 기법으로 우선 통증을 먼저 해결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전기신경치료에 가장 선행되는 첫 번째 치료가 됩니다. ERT라는 방법은 마사지 치료예요. 근데 어떻게 마사지를 하냐면, 여기 손 있죠? 손에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잡으면 찌릿찌릿해요. 막 찌릿찌릿 전기가 갑니다. 그걸로 근육을 풀어주면서 부종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득헤르빙이라고 손목 통증 환자분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구린데요. 한번 요거 엄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러봐요. 이렇게 주먹 꼭 쥐세요. 주먹 꽉 잡아요. 아파요. 꽉 쥐면 아파요? 네. 여기가 아프죠? 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아프신가? 아파요. 여기는? 거기도 아프고. 이놈이 제일 아프죠? 네. 여기 누르면 많이 아프죠? 요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뭐 한 30배속 해놓은 건데요. 꼼꼼하게 줄여줘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지 할 때는 여기 엄지손가락과 관련된 근육이 2개가 있고, 그 외에 손목을 뒤로 올려주는 근육이 있는데 통째로 다 하는 겁니다. 하고, 아픈 게 어떠신가요? 아까보다 훨씬 덜 아프죠. 처음보다 뭐 영 좋죠? 네. 이거 움직일 때도 안 아프실 거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ERT라는 치료 기법은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고요. 위에 APCT하고 EMB라는 방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 MBT MRT는요 운동 치료예요. 그리고 균형을 맞춰주는 도수 치료고요. 이 치료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픈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 관절의 범위를 늘려야지 환자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관절이 굳었는데 억지로 잡아제끼면 그게 꺾는 거지 치료가 되겠습니까? 환자가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깨가 굳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천천히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런데요, 전기치료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통증을 억제해 준 상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뭘 할 때 아픈 걸 느끼면서 운동을 하는 것과 아픈 걸 느끼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에서는요,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여기 그 자극을 주면서 올릴 때 환자는 아이고 이거 움직이는 게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깨 자체를 움직일 때 통증은 없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운동을 풀어나가는 방법, 이 또한 전기신경치료에 굉장히 좋은 치료 접근법이 됩니다. 자, 이 치료하고 난 다음에 또 봐야지 되겠죠? 네, 이런 옆으로 한번 가보시죠. 파이팅. 약간 뒤로 좀 당겨주시고 좀 더 가보세요. 그렇죠. 네, 뭐 약간은 앞쪽으로 이동했지만 거의 다 올라간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 처음 상태 좀 볼까요? 이 정도 각도였다고요. 이 정도 각도였는데 이게 치료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효과가 날 수 있는 이유가 운동할 때 통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관절이 저렇게 움직이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빨리 환자가 좋아지죠. 자, 계속해서 MRT가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환자분들한테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골절 후 관절 재활 치료라고 해서요, 손가락을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깁스를 끄르겠죠. 끄르고 나면 관절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때요, 아마 열이면 열 모두 다 그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파요. 굳어 있는 손가락을 억지로 꺾으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엄청나게 아프죠.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관절 운동을 시킬까를 고민한 치료가 바로 MRT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운동할 때 무통증, 관절 운동, 관절을 억지로 꺾을 때 느끼는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하니까 환자분이 이제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치료사 선생님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막 칭찬받을 만한 그런 치료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보시죠. 뭐 이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컴프레스 프랙처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잘 젖어요. 그죠? 얘만 안 돼. 주먹 접어봐. 이렇게나. MP 조인트도 제한이 있고요. 손 접어보세요. 노말인데 지금 보면 90도가 안 나오고 PIP는 아예 구부려봐요. 구부려봐요. 아이고, 이게 전혀 안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끝에. 30년 전에도 이런 경우에 입에 제 환자 재갈 물려놓고 억지로 꺾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죠? 안 아프게 꺾어줘야 되겠지. 자, 한번 구부려 볼까요? 구부려봐요. 괜찮아. 구부려. 아픔 얘기하고. 네. 아파요? 아니요. 또 구부려봐. 괜찮아요. 또 구부려. 환자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세요? 전혀 안 아프거든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손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동시에 건드려주는 테크닉인데요. 이렇게 해주면은 일시적으로 거의 마취에 가까울 정도로 둔해집니다. 그 상태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짜라면 무지 아파요. 자, 치료된 결과 한번 볼까요? 이분이 마디가 잘 안 꺾였는데요. 한번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렇게 이랬었어. 아니, 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거든. 근데 주먹 줘봐봐. 아니, 그냥 줘봐봐. 파이팅.
이거는 혼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육 운동이에요. 네. 당기는 힘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 네.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눌러봐봐. 그렇죠. 누르고 끝에도 살짝 누르고 해서 주먹 한번 만들어보자. 살짝 여기 좀 더 들어가고. 자, 치료 전에는 이게 눌렀어도 손가락이 바닥에 안 닿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닿죠? 초기에 이 치료법을 발견했을 때는요, 완전히 마취를 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마취시키는 부분은 제가 보급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고요.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는 상태,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만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때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요. 적극적으로 관절을 꺾어주는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칭찬할 만한 거 아닌가요? 환자를 위한 좋은 치료법인데. 자, 이번에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들은요, 이미 연역적으로 저희가 증명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 참 재밌는데요. 퇴행성 힘줄 파열의 자연 회복입니다. 우선 요 초음파 먼저 보여드릴게요. 치료 전 영상에서 보시면 이게 극상근이라는 어깨 근육인데, 누가 봐도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하죠. 여기가 파열된 부분입니다. 3개월 12회 치료 받으신 결과예요.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좀 깨끗하지 않나요? 상당히 좋아졌죠. 이거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학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압구정동의 병원을 개원하신 강병찬 원장님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출신이시고요. 이분한테 관리받던 환자분이신데, 그런데 이 환자가 어찌어찌 하다가 저희 병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총 12주 정도를 한 것 같아요. 12번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이 좋아져서 다시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 강 원장님 계신 병원으로 다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강 원장님이 확인을 하신 거야. 초음파를 찍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3개월 전후 비교하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그 강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전혀 믿질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야. 다른 이유로 인해서 좋아졌을 거야. 라고 그냥 터부시한 게 2년 전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초음파를 비교해보면 다들 힘줄이 회복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전국에서 회전근개 파열 힘줄 회복이 되는 과정을 비포 애프터로 현재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올라온 환자를 보면은 100% 다 좋습니다.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결과입니다. 다만 회복된 결과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상당히 많이 회복되고 어떤 분은 조금밖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회복 정도의 차이는 적용하는 선생님의 숙련도 차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환자한테서 힘줄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만간에 국내외로 SCI급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자료가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논문을 현재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학회는 전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데만 집중이 된 학회예요. 그래서 통증은 잘 조절합니다. 그런데 조직까지 회복이 된다는 결과를 이런 초음파 사진을 통해 가지고 알게 돼서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 장점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환자한테 유리한 치료라는 얘기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인원만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배워도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한테 적용을 많이 해봐야 되고, 임상 경험이죠. 적어도 1년 이상, 3년 정도는 임상에서 환자한테 적용을 해봐야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상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볼까요? 회전근개 파열에는 급성통증인데요. 못 움직여요. 꼼짝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첫날 1, 2회 정도 치료하고 나면 통증이 줄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제가 그 손 안 들 테니까 팔 앞으로 살짝 다시 한번 올려보십시오. 받치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되셨어요? 좀 내리시고. 조금만 고생하실게요. 이번에는 옆으로 벌릴 거예요. 옆으로 한번 올려보실까요? 옆으로.
아무튼 못 움직여요. 되게 많이 아픈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엔 도수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약 먹고 주사 맞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2주 혹은 3주 혹은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료를 합니다. 첫날 치료고요. 첫날 치료 결과를 보시면 못 올렸잖아. 왼쪽 거 보시면 못 올려서 이렇게 손으로 받쳐가지고 올렸는데 혼자 올릴 정도 다 올라가죠.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통증이 가라앉은 상태는 아니지만 좋아졌습니다. 옆으로 올리는 것도 볼까요? 왼쪽 거 보시면 못 올리잖아요. 근데 이분 오른쪽 거 보세요. 치료 후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게 1차 치료의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날 보는 거예요. 다음날 한번 볼까요? 어제는 팔을 전혀 못 썼잖아요. 좀 약간 그 저림하고 통증 그거 좀 있고 아무리 일단 좀 볼게요. 앞으로 올려보십시오. 좋습니다. 내리시고 옆으로 올려보십시오. 다 된다. 네. 자, 방금 보신 환자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요, 힘줄 안에 석회가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급성요통인데요. 여러분, 디스크보다 더 아픈 게 급성요통이에요. 디스크는 신경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진중하게 좀 봐야지 되는 그런 치료라면, 급성요통은 지금 당장 죽어요. 실제로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디스크 환자신데요, 삐끗해가지고 갑자기 통증이 나타난 그런 경우십니다. 조심해서. 이쪽으로. 이 의자 좀 치워줘. 허리 필 수 있어요? 못 피세요. 근데 엎드릴 수가 있을까? 펴봐요. 누가 봐도 아프죠. 이런 경우에 아주 심하다고 느끼면 한 2주 정도 입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치료를 해요. 첫날입니다. 예, 치료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증을 억제시키는 방법부터 허리 속에 압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 방법까지 여러 가지를 시행합니다. 그 중에서 보여줄 수 있는 테크닉이 바로 요거기 때문에 요것만 지금 올렸는데요.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치료를 했다 치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일어날 때 좀 어떠신가 보고. 많이 편했어요. 편하죠? 내려가 서보세요. 허리 펴지나 한번 보자. 천만 다행이네. 어때요? 아까? 하이파이브. 발목도 한번 볼까요? 발목 삐면 체중 지지 못하거든요. 이분은 발목 삐고 다른 병원에서 클러치를 받고 방귀 입수를 하고 오셨는데요,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당일날 걸을 수 있게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문질러주세요. 어느 부분? 이쪽 부분이신가? 이쪽에? 이거 많이 아파요? 예. 이런 거 보지 말고 좀 앞으로 넘길게요. 걷는 거 좀 보죠. 걷는 거 되게 많이 아파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봤지만 클러치를 밟고, 여기 뭐 클러치 있잖아요, 그죠?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걸어야지 되는 경우고요. 목발에 힘 빼고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발목 심하게 삐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방귀 입수 2-3주 정도 시킵니다. 인대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길면 4주까지도 시켜요. 그런데요, 인대는 빨리 움직여지면 질수록 빠르게 회복이 되고 회복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품질이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대 치료는요, 관건이 빠르게 움직여주게 하는 치료거든요. 그 치료를 뭔가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분 결과 한번 볼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걷는 게 좀 어때요? 아까 봤을 때도 많이 좋죠? 일로 와보세요. 걷는 게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정도예요.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첫날 치료가 완벽하게 좋아지면요 아마 노벨 의학상을 받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통증 점수 10에서 4점이나 3점까지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치료하고 그 다음날 치료하면요 깁스하는 기간 동안에 통증이 싹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깁스 끌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그런 치료가 바로 저희 전기신경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리뼈 골절, 가끔 엉덩방아 찢죠. 그런데 도넛 방석 같은 걸 끼지 않으면 앉는 게 불편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걸을 때도 아파요. 자세가 뒤틀어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앉을 때 많이 아파요. 자, 어떻게 치료하나 볼까요? 꼬리뼈 있는 언제부터 그러세요? 추석부터 이게 뒤로 엎어져가지고 계속 병원 다니는데도 안 돼가지고 뭔 치료하셨어요? 정형외과 가서 뼈 맞추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예.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요 항문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뼈를 교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해도 안 나. 너무 오래 고생했어요. 굉장히 오래 고생하고 나서 저희 병원 오셨습니다. 앉으면 불편합니다. 그냥 간단히 치료 결과만 좀 볼게요. 운동 보죠. 아 편해. 편하죠? 네. 좀 나요? 네. 의자 앉아볼까? 어때요? 아까 뭐 어디다? 아까 10점 지금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9점. 9점 정도는 남았다고? 아니 9점 정도. 없어졌다고? 아, 이거 다행이네. 네, 이런 식으로 좋아집니다. 골절 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꼬리뼈 골절이에요. 근데 이제 안 참아도 됩니다. 이것도 환자를 위한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연역 좀 설명드릴게요. 1990년에 단순히 아픈 부위를 찌륵찌륵 자극을 주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근데 치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995년도입니다. 전기 자극만 가지고요 감각의 로컬 에너시자 부분적인 마취죠. 최초로 성공했던 게 손목 이하 마취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 다음에 98년도에 통각신경의 안정화에 따른 효과적인 전기치료법, 소위 전기신경치료 이론이 확립이 됐고요. 그리고 또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3년도에 학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 학회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비골마비 환자, 발목을 못 올리는 환자 있잖아요. 치료 기간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알게 됐죠. 그리고 발표가 되고 현재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힘줄 퇴행성 파열 환자의 조직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 문헌을 가지고 힘줄 자연 회복과 관련돼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초음파 사진, 여기 초음파 사진처럼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 치료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회복이 안 되니까 봉합을 하는 거예요, 수술. 자, 최대한 짧게 설명드렸는데도 이렇게 길어요. 아무튼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이 치료는요 환자를 위해서 탄생한 치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딱 한 가지 같아요.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치료입니다.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마시고 일단 통증부터 먼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을 천천히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 삶의 질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행복하게 되실 거예요. 오래 고생하지 마십시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